자, 오늘 로그 쪽 할 차례인데 앞서 했었던 지수함수 쪽에서 뭔가 추가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볼래? 지수 쪽에서 뭔가 더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럼 우리 오늘 로그 함수부터 시작해 봅시다. 52페이지 보세요. 자, 로그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인데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또 로그 함수 가지고 평행 이동된 모양도 배우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쟤야. 평행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로그 하나만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로그 함수라고 부를 건데, 그럼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히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었겠죠. 자, 이번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로그 함수의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지수함수처럼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일 때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우게 될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점 집어넣어 가면서 인재야, 로그의 진수의 조건이 뭐였지? 0보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게 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는 얘들아,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졌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땐 이렇게. 점근선이 x축이고 0,1을 지나면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해하고 외워서 문제를,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 이제 그려야 될 로그 함수는 x의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수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y축의 왼쪽으로는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요.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 그래서 1,0. 진수가 1일 때 모든 로그는 0이잖아. 2의 0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의 0제곱도 1이 될 거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일 거기 때문에 진수가 1인 로그는 항상 그 결과가 0. 또 넣어보자. x에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1. x에 4 넣으면 얼마지? 4 넣었을 때 2. 8 넣었을 때는 3. 16 넣었을 때는 4. 32 넣으면 5. 64 넣으면 6. 128 넣으면 6. 7. 그래서 x는 상대적으로 엄청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y는 그거에 비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양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점점 느려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계속 넣어볼게. x에 2분의 1 넣어주면 얼마 되지? 2의 몇 제곱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4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 8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 16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 128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7. 102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기 모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로그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게 돼요.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모양. 1,0을 지나면서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이제부터는 y축이 점근선입니다.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던 거에 반해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 되고, 선생님이 지금 살짝 과장해서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속도가 급속도로 느려져. 물론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은 맞겠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느려지는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반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선생님 이번엔 점 가지고 안 할 거야. 이 모양 유도해서 해볼게. 2분의 1이 2의 몇 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결국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 말하는 거 맞니?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상태?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다면 어느 축 대칭?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에 의해 대칭이 일어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이제 배워서 알아봤으니까 오늘부터 외우는 거, 지수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로그함수의 모양은 쟤처럼 생겼다는 거. 지수함수가 항상 0,1을 지났던 것처럼 로그함수는 항상 1,0을 지나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제 외우면 돼. 모양 알아봤으니까 오늘부터 배우게 된 모든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저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따라간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대신 여기서 우리가 로그함수만 배웠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미 지수함수를 배워놓은 상태거든. 갑시다. 이게 지수함수지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의 능력 좀 뽐내봐. 이거 x가 누구죠? x가 누구야? 지수를 대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가 로그였는데 x 누굽니까? 로그 a의 y야. 그런데 지금 배우고 있는 함수 좀 보세요. 그렇게 지수함수를 x로 정리했을 때 만들어진 모양에다가 x하고 y의 위치를 크로스한 게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로그함수거든. 다시 말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누구하고 누구의 위치를 바꾼 거다? x하고 y의 위치를 바꾼 거다. 다시 말하면 두 함수는 무슨 관계에 있다? x하고 y 바꿔서 만든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러지? 자,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냥 잊어버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함수의 x, y를 바꿔서 만든 함수를 뭐라 불러? 죽여버리고 그래. 역함수라고 그러죠. 역함수. 그래서 봐. 이제 종합해서 배워볼게. 이 녀석이 지수함수야. 이 녀석이 로그함수입니다. 근데 이 둘이 역함수 관계야. 서로가 서로의 인벌스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볼래? 둘 다 배웠으니까 y는 x, 역함수는 항상 y는 x 대칭이니까 미리 그려놓을게요. 먼저 밑이 1보다 큰 밑이 2인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였거든. 이거였어. 그리고 방금 배웠지.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는 0,1이 아니라 1,0을 지나가면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이런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미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수함수와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로그함수는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했던 이 함수가 사실은 지수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 만들어진 이 모양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되거든. 마찬가지. 이것도 보여줄까? 이 그래프가 원래 노란색으로 해볼게.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는 원래 어떻게 생겼느냐? 0,1 지나면서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점점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리고 똑같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죠. 1,0을 지나면서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여기 잘못 그렸네. 여기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 색깔 구분할 거 그랬나? 이건 빨간색으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함수가,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이 정확하게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 대칭이 된 모양. 이게 y는 x한테 접히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지금 둘 다 동시에 배우고 있는 이 시기쯤 됐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로그함수가 항상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밑이 같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밑이 2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밑이 2인 로그함수,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밑이 2분의 1인 로그함수. 이 둘이 역함수 관계, 이 두 개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함수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게 되면 증가하는 함수든 감소하는 감수든 무조건 그렇게 그려진 두 종류의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걸 같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요거 보면서 대답할까? 로그함수의 특징 첫 번째,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무조건 1,0을 지나간다. 반드시 1,0을 지나간다. 평행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로그함수는 1,0을 지나간다. 또 누가 점근선이다? y축의 또 다른 이름? x는 0이 바로 점근선이다. 또한 정의역은 누구죠? 정의역, 함수에 쓰는 x값의 범위 0보다 큰 게 정의역이지. 정의역, x의 0보다 큰 수, 0보다 큰 수들만 넣고 있는 게 정의역. 치역은 누구지? 치역은 모든 y값, 밑으로도 쭉 나오고 느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y값이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로그함수의 그래프들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은 딱 하나. 밑이 1보다 큰 녀석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그함수는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그함수는 1,0을 지나는 감소함수. 그게 유일한 차이점이고 나머지 정역이나 치역이나 점근선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할게. 이거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했어. 그래서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 한 번만 더 보자. 그리고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걸 한 군데다 붙여놓잖아? 붙이면 분명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함수가 되는 게 맞다는 뜻. 맞습니까? 그럼 다시 보자. 이거 몇 컴마 몇 지나간다 그랬지? 0,1. 그런데 이거 무슨 관계라고 서로가? 역함. 얘가 0,1 지나가면 당연히 얘는 몇 컴마 몇 지나가는 거야? 1,0 지나가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점근선 누구라고 그랬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었단 말이야. 근데 역함수는 xy 바꾼 거라 했지? 얘가 점근선이 x축이면 이 녀석의 점근선은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문자 바뀐 거잖아.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겠지만 역함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로그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이거 정의형 누구였어? 집어넣을 수 있는 x가 뭐였지? 모든 실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x 역할을 하는 거지만 로그함수에서는 y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 녀석의 치역 뭐였죠? 0보다 큰 값만 나오는 거지. 모든 지수는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0보다 큰 수.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큰 수만 나왔었다고. 지수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크면 그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치역이 0보다 크다면 여기서는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완벽하게 인버스,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싹 다 x하고 y만 바꿔서 해석하면 그게 로그함수의 특징이 된다는 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다 배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몇 개만 골라서 해봅시다. 몇 개만 골라서. 거기 뒤쪽에 있는 것만 좀 해볼게. 411번부터 416번까지 한번 진행해볼래? 411번부터 416번까지 머릿속에다가 지금 잘 지수함수의 모양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로그함수의 모양도 확실하게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1,0을 지나가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 증가할 때는 밑이 1보다 큰 때, 감소할 때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만 바꾸면 정말 함수는 이제 할 게 없어. 기본적인 모양을 머릿속에 익혀놨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평행이동이야.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얼마큼씩 이동시키는 것들. 그럼 그래프를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돼. 그렇게 평행 이동된 그래프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겠어?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겠지.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찾아? 그래프 그린 다음에 제일 작은 y값 제일 큰 y값 이용해서 최대 최소 찾잖아요. 항상 함수를 배울 때 그냥 그 패턴대로 똑같이 진행해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초에 그려야 되는 기본적인 모양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지. (411번) 5x 5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0보다 큰 거밖에 안 돼. 5 412번 x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 밑이 얼마죠? 밑이 지금 얼마야?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6이면 증가함수잖아. 그럼 x 증가하면 y도 증가해야겠지. x 413번 0,1 지나간다. x 0,1이 아니라 몇 컴마를 지나가야 돼? 1,0을 지나가야 됩니다. 점근선은 y축이다. 5가 맞겠죠. 맞습니까? 415번이랑 416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415번 칠판방 요거 올릴게. 2에 얼마로 올라가지?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 얘들아 밑이 얼마인 로그? 3인 로그. 이걸 함수로 따지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에다가 5 넣었을 때의 결과랑 4 넣었을 때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니까 증가함수면 큰 걸 넣어야 큰 답인가 작은 걸 넣어야 큰 답인가? 큰 걸 넣어야 큰 답이니까 얘가 크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지수함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확인시켜줄게. 칠판 봐. 내가 여기다가 y는 로그 3의 x라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때 로그 3의 5가 누구냐? x에다가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y 값이 로그 3의 5예요. 로그 3의 4는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로그 3의 4가 되는 거야. 보다시피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게 맞는 거지.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증가함수는 x에 넣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는 거야. 감소함수는 여기에 넣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이 작아지는 거고. 그게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차이가 되는 거죠. 416번 보세요. 둘 다 밑이 얼마야? 4분의 1이네. 밑이 4분의 1이야. 한쪽은 진수가 6이 들어갔고 한쪽은 밑이 진수가 8이 들어갔습니다. 밑이 4분의 1이면 이것도 그림 그려줄게. 밑이 4분의 1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가 하나는 6을 넣어서 정답을 찾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8을 넣어서 정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감수함수의 특징에 맞게 집어넣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답은 더 커지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게 맞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넘겨봅시다. 자, 4-2라고 나와 있는 내용도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무턱대고 외우라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해하면 외워주세요. 이해했다면 외워줘. 선생님 여러분들이랑 설명하면서 예를 좀 들어볼게. 지금부터 선생님은 A가 밑이 1보다 크다라는 약속을 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 증가함수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몇 컴마 몇 지나가는? 1,0을 지나가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함수가 이 녀석. 누구의 보고가 바뀌었지? 저 함수 기준으로 생각하면 x의 보고 바뀐 거 맞아? x의 보고 바뀌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더라? y축 대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은 얘를 y축으로 접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맞아? 그럼 얘들아 이거 정형 누구야? x에 넣는 수 0보다 작은 수 0보다 작은 수 넣고 있지. 선생님 아까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얘가 진수일 땐 0보다 커야지. 근데 지금은 진수가 얘야.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어때야 돼?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0보다 작은 수를 넣어야 진수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테니까. 중요한 건 쟤를 기준으로 얘를 판단했을 때 x의 보가 바뀐 함수니까 당연히 y축 대칭. 그 다음 이거 누구의 보고 바뀐 거지? 사실 요 마이너스가 원래는 여기 있었겠지. 그걸 y로 예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걸 거야. 누구의 보고 바뀌었다고? y의 보고 바뀌면 무슨 축대칭이 일어나나? x축 대칭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기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접은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이거 밑의 크기가 얼마일 때로 얘기했더라? 0과 1 사이일 때 맞아? 밑의 크기가 0과 1 사이가 맞아. 변형해볼게. 로그 요거 마이너스 이쪽으로 집어넣어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누군데? a분의 1이야. 그럼 얘들아 a가 1보다 크면 분모가 1보다 크면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가 맞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누구의 보고 바뀐 거지? x와 y의 보고 둘 다 바뀌었어. 그럼 어느 축 대칭이 일어나야 돼? 원점 대칭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은 이렇게 상이 뒤집힌 모양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저 그래프의 원점 대칭 이동된 모양 생각해야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점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하게 되면 얘처럼 만들어지는 게 맞겠죠. 마지막 아까 했던 얘기라서 공간 좀 좁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마지막은 저 녀석을 기준으로 저 첫 번째 함수 기준으로 뭐가 바뀐 거죠? x하고 y의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x가 이거라면 y는 누가 되는 거니? a의 x제곱 a의 x제곱이 y가 되는 거라서 무슨 함수로 바뀌는 거?
지수함수로 바뀌는 거. 그런데 밑이 1보다 크다 얘기했으니까 0,1을 지나가는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 그래서 얘는 저기 첫 번째 그려져 있는 그래프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맞더라. 지금 한 거야. 뭐 한 거야? 대칭 이동한 거야. x의 부호 바뀌면 y축 대칭, y의 부호 바뀌면 x축 대칭, x의 부호랑 y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면 원점 대칭, x와 y의 부호가 아니라 위치가 바뀌면 역함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수함수로 바뀌면서 y는 x의 대칭 관계를 갖고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로그 함수는 기본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있느냐에 따라서 x축이든 y축이든 원점이든 y는 x대칭이든 우리가 원하는 모양에 맞게 그래프를 옮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배우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시작합니다.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움직이고 싶다면 x 대신 뭐 적고? x-p 적어주고 옆에다가 따로 누구를 더하면 된다? q를 더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p만큼,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q만큼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밑이 누구니까? 4분의 1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이 그려지게 있겠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주문을 해볼게. 이렇게 했어. 그럼 이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가달라는 얘기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잘 봐. 요거부터 옮겨보자.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그럼 3칸마로 바뀌겠지. 위로 몇 칸? 3칸. 그럼 1,0이 3, 얼마로 바뀌지? 3,3으로 바뀌겠죠. 여기 지나가요. 그런데 지수함수는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이 같이 움직여서 그렸던 것처럼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점근선이 y축이야. 그럼 이 y축이라는 점근선은 얘 때문에 움직일까? 얘 때문에 움직일까? 이 점근선을 움직이려면 x축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y축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맞아. x축으로 2칸 얘가 오른쪽으로 2칸 오면서 이 점근선이 같이 따라서 2칸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가 점근선이었겠지만 오른쪽으로 2칸을 그래프를 따라 움직일 거니까 점근선도 같이 오른쪽으로 2칸을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얘가 이동된 점이 여기가 될 테고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게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움직인 모양의 함수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실제로 평행 이동된 모양의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 전의 그래프를 잘 그려줄 수 있으면 되고 억지로라도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 움직인 크기에 맞게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특히 명심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지금은 상관이 없어.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점근선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 지수함수에서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었지만 y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점근선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거나 따라 내려갔었거든. 그것처럼 로그 함수는 평행 이동할 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크기만큼으로 점근선도 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얼추 그래프의 모양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 여러분들 그래프 좀 큼직큼직하게 빈 공간에다 좀 그려줄래? 선생님 지금 돌아다니면서 뭘 볼 거냐면 425번부터 428번까지 요거 4문제, 425번부터 428번까지 4문제 그래프 한번 좀 큼직큼직하게 공간 활용 잘해서 그려보세요.
움직일 때 찍혀야 되는 점은 원래 찍어야 되는 점 1,0이 움직인 것만 한번 표현을 해줘봐. 다른 점 더 찍지 않아도 되니까 기본적인 로그함수 무조건 1,0이지. 그 1,0이 옮겨지게 되는 점만 찍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선생님이 그래도 잘 그리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려보고 있어봐. 한 번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있어. 손으로 직접들 그려봐야 또 감이 올 테니 감이 올 거 아니냐. 눈으로 보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못 그려. 먹을게. 빨리 해봐. 평행이동된 것들은 다 잘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부호가 바뀌는 바람에 대칭이 일어나잖아. 그 대칭이 일어났을 때의 모양을 기본으로 해서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평행이동이라든가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꼭 선생님 찾아오라고 했지. 그런 학생들 제외하고 평행이동하는 방법 알고 있고 대칭이동이 만들어진 상황 잘 이해하고 있다면 방금 선생님이 빠르게 말했던 내용들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근데 막상 직접 손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요 네 문제 정도만이라도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자, 3번 가보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라서 제일 쉬운 모양이네. 얘가 기본 함수죠. 밑이 얼마야? 2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근데 그걸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그럼 이 점 하나만 표현해도 선생님이 인정해 준다고 했죠? 이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도 1만큼.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로 찍히게 되겠지. 이 점의 좌표는 2,1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점근선도 따라 움직여. 어느 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느 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x축 방향으로 따라. 그 x축 방향으로 지금 1만큼이 있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제 y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근선이 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점근선으로 하고 있는 그냥 대략적인 모양만 그려주면 선생님이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게 정답. 자, 두 번째. 두 번째 봐. 얘가 기본이거든? 밑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런데 얘들아, 밑이 3분의 1이면 무슨 함수지? 감소함수라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근데 진수가 x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x라는 건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무슨 축 대칭? 와,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그렸어야 되는 기본 그래프는 여기가 아니라 y축 대칭을 일으킨 이게 기본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그래프. 이걸 이제 평이동만 해주면 되겠네. 어느 축 방향으로? 얘들아, 이거 x축 방향 아니지. x축 방향이었으면 괄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을 거야. 이건 y에다가 더한 걸 말하는 거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그래서 얘들아, 요거 2만큼 올라가면 얼마지? 점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입니다. 점근선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점근선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점근선이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밑이 얼마죠? 밑이 4.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1,0을 지나가는 y축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정답이 될 텐데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있지? y의 부호가 바뀌어있죠. y의 부호가 바뀌면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기본 그래프는 얘가 아니라 방금 그린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 놓은 얘가 이제 실제 우리가 그릴 때 사용해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래서 여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겠지? 이 점이 여기로 움직이는 게 맞아. 그런데 x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다고? 마이너스 2만큼이면 점근선도 당연히 따라서 얼만큼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2만큼 따라. 이제 점근선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프의 점근선은 이거였는데 이제는 얘가 점근선이 되고 모양 똑같이 유지하면서 얘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 대충만 그래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했지. 모양이 중요한 거야, 모양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기 갑시다. 이거 밑 얼마예요? 2분의 1이면 0과 1 사이니까 1,0 지나가는 감소하는 모양의 함수가 정답이 되겠네. 그런데 보니까 x의 부호도 y의 부호도 다 바뀌었어. 그럼 어느 축 대칭? 그럼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다들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0을 거고. 그걸 이제 평이동해 볼까? x축은 얼마큼이야? 이거 x축은 얼마큼이지? 그렇지. 평이동할 때는 x의 개수로 묶어야지만 평행 이동된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거는 x로 평행 이동된 게 없어서 할 필요가 없었고, 이거는 1x라서 이것도 1x라서 냅뒀는데, 마이너스 x에 대한 평행 이동을 찾을 때는 마이너스로 묶어놔야지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x축을 얼마큼 가야 돼? 1만큼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점이 1만큼 갈 거니까 여기로 바뀔 테고, 오른쪽으로 간 것만큼 점근선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냥 오른쪽으로 한 칸만 움직여주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 알고 있다면 밑이 1보다 커서, 다시 그려줄게. 밑이 1보다 커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을 가지고서 부호 변화에 따른 대칭 이동도 시켜보고, 그 다음 x 옆에 더해져 있는 숫자와 y 옆에 더해져 있는 숫자를 보면서 평행 이동도 시켜볼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자세한 건 묻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그 정도 이상까지 원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설명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갈 거야.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 429번부터 431번까지 보세요. 429번부터 431번까지. 최대, 최소는 별거 없다. 첫 번째, 그래프 그려라. 두 번째,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위에 있는 또는 제일 아래에 있는 y값 읽어라. 만약에 그려진 그래프에 제한된 범위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 맞게 잘라라.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읽어라. 여러분들이 워낙 너무 잘하니까 설명 생략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항상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울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럼 최대 최소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대신 그래프는 훨씬 더 대충 그려도 상관없다는 뜻.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들은 그래프 별로 필요 없지. 모양만 중요하죠. 계략적인 모양만. 자, 그만. 불필요한 거 보여줄게. 이 문제 푸는데 시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봐. 이렇게 해놓고, 밑이 1보다 크니까 1,0도 체크하고, 증가함수 최대한 신중하게 예쁘게 그리고 앉아있고, 그렇게 그린 다음에 4분의 1부터 64분의 1까지 4분의 1, 요것도 적당히 4칸 나눠서 첫 번째 칸 4분의 1 표현해 놓고, 64면 이거에 60 좀 에바네. 대충 하자. 여기까지. 이거 자체가 다 시간 낭비야. 이 문제를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 최소를 찾을 때는 밑이 4네. 증가함수겠다.
아, 그걸 4분의 1부터 64분의 1까지 어딘가에 있을 4분의 1부터 어딘가에 있을 64까지 대충 자르면 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건 그 잘린 그래프의 낮은 값과 큰 값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라서 뭐 좌표 평면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최대값은 누구 넣었을 때? 64. 4의 몇 제곱이 64지?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누구 넣었을 때? 4분의 1. 4의 몇 제곱이 4분의 1이더라?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리고 마는 게 가장 좋다. 그와 방법 마찬가지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밑 얼마예요? 8분의 1. 그럼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아, Y축 점근선으로 하고 1,0 지나가면서 감소함수.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모양일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64분의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잘라달래. 그럼 나는 이 그래프만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 최대값을 누구 넣었을 때? 얘들아, 64분의 1. 8분의 1의 몇 제곱이 64분의 1이지? 8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최대값 2. 8분의 1의 몇 제곱이 8이 나오나?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거 밑 얼마의 함수? 3인. 증가함수니? 그거 x축으로 얼마큼 가야 되지?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큼 가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맞아? 다시 멍청이들의 풀이 보여줄게. 일단 여기까지가 이렇게 생긴 녀석일 텐데 그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그럼 이 점이 한 2점으로 옮겨질 테고 얘가 한 칸 갔으니까 점근선도 한 칸 갔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란 얘기구나.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2부터 8까지 자르면 바보 소리 듣는 거죠. 어차피 모양은 이거잖아. 이거 평행 이동 되거나 말거나 기본 모양은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는 그냥 대충 보고 아 밑이 3이니까 x의 부호나 뭐 부호 변화도 없으니까 그냥 증가함수 뭐 이렇게 생겼겠네. 대충 평행 이동이 됐거나 말거나 그걸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8까지 자르란 얘기였던 거죠. 그럼 최소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이거 얼마니? 1 빼기 3이니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최대값을 누구 넣었을 때? 8 넣었을 때 8 넣으면 이거 얼마야? 9. 그럼 이건 얼마지? 2. 그럼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까지가 살짝 믿기지 않겠지만 로그 함수의 끝이야.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이거든. 방정식 부등식은 함수하고 사실 관련이 있긴 하지만 함수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뭐 방정식을 풀다 부등식을 푼다 그런 건 아니야. 정말 질수함수도 그랬고 로그 함수도 그랬고 요 정도 내용만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 다 풀 수 있을 만한 개념들은 다 배운 거라는 거지. 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때는 뒤쪽에 있는 유형 문제, 개념 공부는 좀 이따 저녁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한 것까지 한해서만 요거에 관련된 유형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수고들 했어요. 좀만 쉽시다. 지금 시계 좀 봐봐. 몇 분이야? 51분. 저거 시계 맞는 거네. 그래. 선생님 좀 이따 4시에 들어올게. 방정식, 부등식은 저녁 때 하기로 하고 56페이지 56페이지 451번부터 시작해보세요. 451번 이따 저녁 먹으러 갈 때 또 가방 챙겨서 일강실에다 옮겨놔.
자,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기본 그래프부터. 지금 이 로그함수의 밑 a분의 1인가? 근데 a1보다 어떻다고? 그럼 지금 a가 1보다 큰 상황이라면 여기에 있는 로그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밑은 조건이 1보다 큰 수야, 1보다 작은 수야? 1보다 작은 수지. a가 1보다 크면 얘는 1보다 작은 수야. 그래서 혹시 이거 보고 또 바보같이 실수했어? 지금 밑이 a분의 1이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이 될 테고 1번부터 가볼게. 정의역 0보다 큰 수, 오케이. 2번 1,0 지난다, 오케이. 3번 점근선 y축이다, 오케이. 4번 x 증가하면 y 감소한다, x 증가하면 y 감소하고 있는 것도 오케이. 감소함수니까 정답 5번이겠네. 5번 가보자. y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와 그 얘를 제로 바꿔볼까? y는 a가 누구냐? a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a라는 수는 a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얘를 문제에서 말했던 함수처럼 바꾼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 똑같은 함수인데 y의 보가 바뀌었네. y의 보가 바뀌면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 근데 얘는 y축 대칭이라고 말해서 5번 보기에서 말하는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의 대칭이라고 말을 했어야 됐을 텐데 얘를 y축 대칭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5번 보기가 틀렸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한 번 더 456번 시작해보세요. 456번 시작해봐.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 같은 문제지만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확실히 451번보다는 난이도가 있어. 유형은 같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선생님과 같이 할까? 칠판 보세요. 처음이니까 못했다고 말해도 선생님이 인정해줄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기본적인 연습하면서 요거 공부한 적 없지? 계속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풀었던 기초 문제들은 뭐였는지 알아? x 앞에 개수가 1이나 마이너스 1만 있는 거 했었거든? 지금처럼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포함해서 4까지 있는 건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처음 보는 거니까 못한다고 해도 인정할게. 근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보여줄게요. 얘는 로그의 성질 써서 y는 로그 2의 1-x와 더하기 로그 2의 4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진수의 곱은 각 로그의 진수로 분리해서 덧셈으로 연결하는 게 기본 공식이었지.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냐? 한 번 더 적어줘. 정말 보기 좋게 적어줄게. 로그 2의 이거 평행이동된 거 알아봐야 되니까 또 나는 마이너스로 묶어줄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로그 2의 4는 2가 될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릴 때 정리할 수 있는 식 중에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그려야 되느냐, 여기까지 먼저 그렸어야 되겠지? 옆에다가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까? 밑 얼마야? 밑 2야. 그럼 증가함수 맞니? 근데 내가 증가함수를 그리고 싶었는데 x의 부호가 바뀌었어.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야.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어느 축 대칭? y. 그래서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x의 부호가 바뀐 것까지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겠지. 여기까지 그린 그래프의 모습이. 그걸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그래서 x축으로 이 점 하나만 옮겨줄게. 1만큼. y축으로는 로그 2의 4 2만큼.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0,2라는 점을 지난 녀석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는 바람에 점근선도 1만큼 따라 움직여야 될 필요가 느껴지죠. 그래서 점근선도 이제 더 이상 y축이 아니라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얘랑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 놓으면 뭐 이런 객관식 문제 풀 때, 오지선자 문제 풀 때 좀 든든하지. 시작합니다. 1번 0,4 지난다.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야? 옳은 거 찾는 거구나. 1번 틀렸죠? 0,4 지나가는 게 아니라 0,2 지나가요. 1번 틀렸고. 2번 정의역은 1보다 크다? 개소리. 정의역은 이 그래프 보니까 1보다 작은 수만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정의역은 1보다 큰 수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수예요. 2번도 틀렸어. 3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입니다. 4번 x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게 맞네? x 증가하면 그래프는 y 값이 떨어지고 있는, x 증가하면 y 값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감소함수였어. 정답 4번 맞아. 그래프는 1, 2, 4, 4분면을 지나간다. 어? 선생님 뭐 잘못했지? 어? 아, y값도 증가한다고 말했구나. 4번 보기가 감소한다고 말한 게 아니구나. 미안해. 4번 틀렸네. 그래서 x 증가하면 y값 떨어지고 있는 거죠. 4번 틀렸고 5번이 정답이죠. 그래프 그려보니까 확인했지. 1, 4분면의 일부도 지나가고 2, 4분면도 꽤 많이 지나가고 4, 4분면 쪽도 지나가고 있는 거 확인했어. 그래서 정답을 5번이라 말해주는 게 맞겠더라. 그래서 다른 그래프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고 그 기본 그래프를 문제의 모양에 맞게 대칭 이동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 필요하다면 평행 이동된 수치만큼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실력을 유지하잖아? 그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이거보다 더 복잡한 모양의 그래프를 원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거든. 선생님 말 믿어도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넘겨서 아이고, B 플러스 문제가 연달아 나오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두 문제 다 풀고 가자. 457번부터 시작해보세요. 457번부터.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서 겹치기가 가능하려면 모양 같아야 된다 그랬지. 로그 함수의 모양 결정하는 게 누구야? 질수 함수랑 똑같아. 로그 함수의 미체 크기. 로그 함수의 미체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겠습니다. 걸 테니까 확인들 잘 해봐.
자, 칠판 보세요. 나 이거 바꿀게. 이거 y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빼내고 로그 5의 x. 그럼 모양 완전히 같고 y의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이동하면 얘랑 겹치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는 평행이동만 쓰게 되어 있니? 대칭이동까지 같이 쓰게 되어 있니? 대칭이동까지 같이 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같은 모양 되는 거 맞겠죠. 그 다음 얘. 이건 밑이 아예 다르지. 그래서 그냥 바로 틀린 거. 밑이 다르면 로그 함수의 모양, 구부러지는 모양 자체도 달라져. 얘들아, 이거 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빼먹었네. 지금이라도 해보자. 먼저 로그 2x 한번 그려볼게. 1,0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겹쳐서 그려볼게. 로그 3x. 이것도 1,0 지나가는 거 맞나?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아까 x에 2 넣으면 얼마 나오는 거였지? 2 넣으면 1이 나오거든? 2 넣었을 때 1 나와서 2,1을 지나가는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얘는 y값 1 넣으려면 누구 넣어야 돼? x에 3 넣어야 돼. 그래서 얘는 y값이 1이 나오려면 2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보다 한 칸 더 많은 3을 넣어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똑같이 1,0을 지나가는 건 맞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아예 구부러지는 모양 자체가 달라. 그래서 로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밑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김에 잘 봐도 로그 함수는 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올라가는 속도 느려져. 그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로그 함수는 밑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x축에서 더 가깝게 된다는 거.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더 가깝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지수함수랑은 좀 얘기가 다르지.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지수함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보다 밑이 3인 지수함수가 압도적으로 빠르거든.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 근데 로그 함수는 반대로. 왜? 역함수다 보니까 얘들아,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아까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녀석이 역함수로 바뀌게 되면 훨씬 더 느리게 올라가는 모양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밑의 크기가 커질수록 오히려 그래프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함수보다 느려진다는 걸, x축에 더 가깝게 붙어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겹치기가 가능하려면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데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게 사용되고 있는 로그 함수의 밑의 크기라는 사실. 그래서 얘는 그냥 틀린 거야. 이거 바꿔볼까? 이거 마이너스 5x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 로그 5의 마이너스 x와 로그 5의 5로 분리할 수 있죠. 선생님, x를 떼고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붙이는 건 어때요? 마이너스 5 치면 큰일 나지. 진수는 무조건 양수만 돼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 이게 음수 아니에요? 이게 왜 음수야? x의 음수만 넣을 건데. x의 음수만 넣으면 이거 양수 조건 맞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항상 변수 쪽에 붙여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마이너스 x와 5의 곱이니까 이렇게 분리하는 게 가능하고, 로그 한 번만 더 적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얘 밑이 5였어. 얘도 밑이 5야. x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x의 부호 바뀌고 뭐 어때? x의 부호 바뀌면 어떠냐? y축 대칭 이동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칭 이동 이용하면 얘 겹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모양은 같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얘도 y는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로그 5의 x 플러스 1이라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여전히 미치 5인 함수. 앞에 마이너스 좀 있으면 어때? x축 대칭 이동 해주면 된다고 아까 기억에서도 말했었죠? 이것도 충분히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 그래서 457번에서 주어진 함수와 겹치기가 가능한 함수는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대칭이동까지 가능하다면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정답을 기억, 디귿, 리을 4번이라 말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필기할 거 하시고 458번 진행해보세요. 458번 진행해봐. 내가 말했지. 처음에는 못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했잖아.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하는 건 기본이고 방금 하나 했어.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크기를 갖고 있는 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분리했는지 공부했거든. 그걸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시작할게.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 이거 변형 가능해.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6으로. 로그 2의 6은 대충 2의 몇 제곱이야? 2의 2제곱 4보다 크고 2의 세제곱 8보다 작겠지. 쟤는 대충 크기가 2점 얼마 정도 되겠네. 2점 얼마 정도 돼. 무리수라서 깔끔하게 대답은 못 해주겠지만 크기는 2점 얼마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결국 이 함수도 칠봐봐. 얘랑 똑같은 모양의 함수였는데 y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더하는 숫자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적어주면 얘는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로그 2의 6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모양의 함수인데 그게 위로 올라간 거야. 얼만큼? 로그 2의 6만큼. 대충 말하면 얼만큼? 2점 얼마만큼. 두 칸보다는 많게 세 칸보다는 적게 올라간 걸 말하는 거죠. 무리수라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렇게 할게. 로그 2의 x 그래프는 1,0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 함수는 얘랑 완전히 모양이 똑같은데 그게 로그 2의 6만큼 올라간 함수란 말이야. 아, 모양 똑같게 그려야 되는데 똑같게 그릴 자신이 없네. 아무튼 이것만 이해해줘. 모양은 분명히 똑같은 게 맞습니다. 맞니 얘들아? 이 모양을 그냥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하면서 위로 2점 몇 칸만큼만 올라간 게 맞거든. 그걸 가지고서 질문 1부터 4까지 자르겠대. 1이면 여기였지? 1부터 4까지. 아, 이거 그림 완전 잘못 그려졌네. 그럼 요게 로그 2의 6을 말하는 거니까 미안한데 선생님이 조금만 수정할게. 요 정도 칸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1, 2, 3, 4 여기쯤을 4라고 했을 때 요 정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다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걸 말하고 있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이 다시 말할게. 이게 위쪽으로만 로그 2의 요만큼 간 거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요거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하고 이게 모양이 완전히 같은 애야. 전혀 다르지 않아. 맞습니까? 그냥 똑같은 모양이 몇 칸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로그 2의 6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질문. 거기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아달래. 그럼 이거는 마무리를.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잘 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앞으로도 배우지 않을 거고. 그런데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물어봐. 우리 이거 한두 문제 정도 무리함수 할 때도 풀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 요거 있지. 이거를 잘라다가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갖다 붙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적은 처음에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었지만 바꾸고 난 뒤에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면적과 문제가 원하는 면적이 같은 면적이었던 거지. 왜? 구부러진 모양이 완전히 일치했으니까. 남는 걸 부족한 데다 붙여주겠다는 의견 누가 딴지 걸 사람 없는 거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여기가 밑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길이 얼마야? 로그 2의 6. 높이는 얼마입니까? 1부터 4까지니까 높이는 3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3 곱하기 로그 2의 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필기 다 끝난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 필요하다면 대표 문제도 하겠지만 뭐 그냥 별다른 느낌 없을 때는 좀 마지막 문제 위주로 좀 할게. 필기 다 한 사람들 462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필기 잘해놔.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신경 써서 과제를 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안 풀린다고 그냥 내팽이 쳐버리지 말고 틀렸다고 그냥 채점 대충 해버리지 말고 풀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라고. 말했듯이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좀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 지금 풀기는 462번은 함수의 그래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그냥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은 숫자들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달라는 얘기라서 이제부터는 그래프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지금 가볼까? F2 어디다 2 넣어달라는 얘기니? X에다 2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시작한다. 로그 루트 2에 2 넣어주면 얼마야? 1-2분의 1이지.
그리고 로그 루트 2에 1-3분의 1일 거고. 맞아?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걸 어쨌든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 계산을 해야 돼. 요거만 봐봐. 이거 계산이 3분의 2거든? 루트 2에 몇 제곱을 해야 3분의 2가 나온지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해서 얘가 얼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답을 다 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연산을 한 방에 끝내야 되거든. 그 한 방이라는 건 결국엔 밑이 같은 로그들끼리 덧셈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나오게 되는 모든 진수들을 곱셈으로 합치겠다는 생각. 그래서 한 방에 합칠 거야. 2집어는 얼마라고?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넣어주면 얼마요? 1 빼기 3분의 1이 얼마지? 3분의 2. 그 다음에 누구 나올까? 4분의 3. 여기 적지 않았지만 한 번만 더 적어볼래? 뭐 나오지? 5분의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규칙 대충 보이니까 마지막 16 넣어주면 얼마? 16분의 15. 이게 이 많은 덧셈의 연산들을 한 방에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해보니까 보이잖아. 워낙 많이 소구가 되지 않아? 분모랑 분자, 분모랑 분자, 분모랑 분자. 보이진 않지만 예측 가능하지? 분모랑 분자. 계속 지우다 보면 분모랑 분자까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남는 건 로그 루트 2에 분모 쪽에는 16 하나, 분자 쪽에는 1 하나, 16분의 1만 남게 되겠다. 이거 계산 한 번에 하지 말고 얘들아 다 2로 바꾸면 계산 편하잖아. 루트 2는 2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그 2분의 1은 분모 자리로 빠지는 거 잊지 않았지? 맞습니까? 맞아? 그 다음 16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16이 2의 4제곱이야. 그럼 16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미안한데 얘들아 기본 실력 좀 부족한 친구들에서 생략 좀 안 하고 그냥 적을게. 루트 2가 2의 2분의 1, 16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2분의 1은 분모 자리로, 마이너스 4는 분자 자리로, 결국 남는 건 로그 2의 2만 남게 되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범위수 계산해주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8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이거 마이너스 8 맞지? 2분의 1분의 1분의 3 하라는 거니까. 필기부터 가겠습니다. 필기 하시고 요거는 대표 문제 하는 게 좋겠네요. 필기 끝나자마자 463번 진행해 보세요. 463번. 함수의 그래프와 로그의 기본 성질을 얼마나 같이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자, 같이 갈까? 여기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있어. 그리고 그 x에다가 m 넣었을 때 0.2 나오네. m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0.2. 여기다가 n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0.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서 m 곱하기 n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겠다. 얘들아, m하고 n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m 곱하기 n 만들려면 이 로그끼리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잖아. 로그 2에 얘랑 얘를 덧셈으로 연결하면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기 때문에 진수끼리의 곱으로 합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왜 떠올린 거야? 아니 문제가 원하는 모양이 이거니까 해본 거야 그냥. 선생님도 별 의미가 없어. 어쨌든 문제가 묻고 싶은 모양을, 묻고 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근데 m하고 n이 곱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 m과 n이 따로 얼마인지 알려준 게 아니라 진수 자리에 m과 n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m 곱하기 n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이 로그끼리 뭐 한 거라고 지금? 더한 거야. 그럼 이 얼마 나와야 돼? 0.6이 나와야 돼. 그럼 마지막은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아! 로그 2, 밑이 2인 함수에다가 x 대신 누구 넣었더니 m, n을 넣었더니 m 곱하기 n을 넣어보니까 정답이 얼마 나온대? 정답이 0.6이 나온다잖아.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y값 0.6 나오게 할 때 여기에 있는 숫자가 누구였습니까? a네. 그래서 정답은 A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아니 로그 함수에다가 이게 뭐야? 로그 함수에다가 x자리에 m에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맞게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계산한 y값이 0.6이 나온다는 얘기라서 그래프를 봤더니 y값 0.6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x값이 누구였냐? A였어.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와 그 다음 누구? 로그의 성질까지 두 개를 같이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시킬 때도 말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그 함수 오늘 처음 배웠고 처음 배운 거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넘겨보세요. 확실히 난이도가 더 있어 보이긴 하네. 465번 진행해봐. 465번 진행해보세요. 하나는 밑이 2인 지수함수, 하나는 밑이 2인 로그함수. 거기 465번 나와있는 그래프 근처에다가 조그맣게 좀 적어주세요. 역함수 관계.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무조건 y는 x 대칭, 역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점선이 잘 안 보이네. 그게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눈이 좋으니까 그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점선 좀 체크 좀 잘 해보세요. 자, 가자. 칠판 볼까? 얘들아, 우리 이거 찾는 거지. 그럼 간다. 로그 2의 C 더하기 로그 2의 D 더하기 로그 2의 E 더하기 로그 2의
F 찾아서 더해주면 되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은 그래프 따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로그 함수 봐. 로그 함수 그래프 보면 대답해봐. 그 로그 함수에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누구누구 있어 지금. a, b, c, d 넣고 있는 거 보여? EF는 y 값이니까 상관없고 a, b, c, d를 넣는 거니까 아 로그 함수 보고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게 요거 두 개 찾을 수 있겠는데? 로그 함수 보면서 점선 잘 찾아서 대답해봐. 로그 함수에다가 x에 c 넣으면 뭐 나온대? 그 c가 점점점 따라 올라가면 2로 끝나는 느낌 들지? 2가 맞는 것 같거든?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요. 그 다음 로그 함수에다가 d 넣으면 뭐 나오더니 이건 확실히 f가 맞네. d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정답인데 거기에 f라고 적혀있는 게 맞아. 그래서 f가 정답이겠네.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가 있지. 여기 좀 봐. 그 집어넣은 x값에 2하고 f는 안 보이는 거 맞니? 2하고 f는 안 보이니까 역함수의 특징을 이용하자 이거야. 잘 보세요. 요거의 정답을 잠깐만 m이라고 할게. 이 녀석의 정답을 잠시 n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 바꾸면 2의 m제곱이 2가 되는 거고 2의 n제곱이 f가 된다는 얘기거든. 내가 찾는 정답은 m하고 n이 맞아. m하고 n이 맞는데 그걸 로그 함수는 지금 집어넣는 값이 2하고 f가 없으니까 이걸 지수로 바꾸겠다고. 정답은 m하고 n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함수 봐.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봐야겠지. 이 지수함수 보면서 밑이 2인 지수함수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m 넣었을 때 뭐가 나온대? 2가 얘들아 지수함수 보면서 좀 따라와 볼래? 지수함수에 y값이 2가 나오려면 누구 넣어야 되니? 선생님은 지금 거기가 좀 잘 안 보이거든? 이거 지수함수 있잖아. y값 2가 있잖아. 이 y값 2를 따라서 내려가는 요 x값이 누구로 보이냐고 지금. a 맞는 거야? 선생님도 느낌은 a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a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봐. 지수함수에 이 자리에 누구를 넣어야? a를 넣어야 정답이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내가 2의 정답을 m이라 떴을 때 그 m에 들어갈 정답이 a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지수함수 보면서 y값이 f가 나오고 싶으면 누구 넣어야 되는지 요 점선에 적혀있는 문자가 누구니? b야 c야. b 같지? b 같은 느낌 들죠? f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요 문자가 b인 것 같거든? 그럼 결론은 n 대신 b가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y값이 f가 된다고 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n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b가 맞다는 뜻. 그 최종 정답은 2 더하기 f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였겠죠. 순서대로 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f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과제하고 채점해봐. 혹시 정답이 3번이 아니라면 그거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점선이 지금 선생님이 잘 안 보여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주겠어. 그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저녁 맛있게들 먹고 가방 1강에서 옮겨놓고 7시까지 제발 늦지 않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못해도 5분 전에는 들어와 있도록 합시다.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어떻게 됐어요? 이따가 이제 이따 보자. 시원해.